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박 대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기분 좋게 이스페타시스가 또 한번 상승폭을 기록해 주면서 최고점을 경신해 주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10월 11일 날 언급드렸던 시점 기준으로 1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함께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며 더불어서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역시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언제 얘기를 드렸냐? 지난 10월 11일 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심택과 더불어서 PCB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때 기준이 어떠한 가격권이었냐면은 이스페타시스 76,000원. 자, 이스페타시스 76,000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76,000원짜리에서 83,7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약 10%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PCB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PCB들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러한 과정들 저희가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심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다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일단은 결과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목표 가격을 얼마로 본다? 10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10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어떠한 기업이며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인지 그리고 뭐를 파는지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하나씩 다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당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냐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업은 역시나 어떠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까? 역시나 PCB 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PCB. 그래서 197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난 2003년도에 어디에? 코스피에 상장을 한 PCB 전문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PCB라는 것은 뭐다? 단순하게 인쇄, 회로, 기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PCB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역시나 최근 들어서 AI, 즉 인공지능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도 역시나 덩달아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에 본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내 본사 이외에도 중국이라든지 미국, 홍콩, 태국에서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요. 매출의 95% 이상이 뭐다? 수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팔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면 역시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PCB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PCB가 대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PCB가 무려 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 PCB 단일 품목 중심의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매출처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기업의 무려 40%가 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할 만큼 한 개 기업에 대한 매출처가 상당히 크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반기 해당 기업의 매출 비중 10%가 넘는 주요 매출처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 AI 관련 기업 또는 통신 장비 기업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일단은 상위 고객사 한두 곳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는 성장의 기회가 있다. 성장 기회.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집중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해당 기업의 실적을 체크해 보면은,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보시면은 지난 2020년 3,900억 원에서 최근 8,300억까지 두 배가 넘는 매출의 급등이라는 이러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128억 원에서 469원, 그리고 1166억 원, 그리고 2023년 조금 줄었지만 622억 원, 그리고 1019억까지, 자, 무려 2020년 기준으로 700% 가까이 성장을 보인 모습들이 형성이 됐고요. 순이익률도 역시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2020년, 2021년도에는 이렇게 적자폭이 컸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봤더니,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영업이익도 발생이 되기는 했다고 해요.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역시나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순손실을 기록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뭐냐? 일단은 이 시점에서 적자폭을 면치 못했던 것은 본업은 좋았다 이거예요. 본업은 꾸준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재무구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순이익이 꺾였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상반기를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올해 상반기에 대한 매출액은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반기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4,930억 원이라는 상당히 좋은 매출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도 역시나 89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939억 원, 897억 원입니다. 자, 일단은 영업이익률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약 18% 정도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019억인데 올해만 벌써 상반기에 거의 900억 가까이 했다. 자, 그건 뭐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강화가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이 부분이죠.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일단 좀 보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도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보시면은 가장 크게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우선은 올해 예상 컨센서스에서 매출액 부분이 1조 달성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고, 2026년, 2027년으로 넘어갈수록 1조 클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말 그대로 이제 1000억 원대에서 1800억, 2400억, 2900억으로 나날이 영업이익이 최하 10%,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단기순이익도 지금 꾸준히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일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올해 단기순이익 1800억도 불가능하진 않다. 즉 그 말은 뭐다? 일단은 전망치 자체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컨센서스 전망치 자체는 타당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앞으로도 충분히 크게 상승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인지를 좀 체크해 본다면, 일단은 해당 기업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 역시나 AI 서버와 800기가 네트워크 장비에 쓰고 있는 초고속 고밀도 PCB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5년 기준 PCB 평균 단가가 제곱미터당 440만 원이라고 합니다. 440만 원이라고요. 자, 그 말은 뭐냐? 작년에는 이게 370만 원이었는데 440만 원으로 늘었대요. 그 말은 뭐다? 그만큼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고부가 제품이구나, 고부가 제품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장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뭐도 하고 있다? 투자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신규 공장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2025년에서 2028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쓰이는 비용 총 투자액이 무려 4천억 원이라고 해요. 4천억 원. 즉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 및 기계 장치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즉 생산 능력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확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이 기업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리스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집중도가 있었죠. 한 기업에서 매출의 42%가 나온 만큼 발주에 대한 변동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IT 쪽, 즉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을 경우 역시나 성장성이 둔화가 될 수도 있다. 아까 처음에도 시작했듯이 AI가 요즘에 어때요? 시장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지배를 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들이 조금씩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매출 성장도 조금은 아쉽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카펙스 부담인데, 일단은 투자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죠. 4천억 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원자재라든지 환율 리스크가 여전히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중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변동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변동이 가능성이 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결론을 내본다면은 결국에는 해당 기업은 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봤었을 때 테마주냐라는 그러한 성격을 띈다면 사실 지금 현재 물론 움직임이 크기는 해요. 근데 단순하게 봤었을 땐 테마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려 50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글로벌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PCB에 대한 강자로 뭐를 바꿨다? 체질 자체를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현재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구조, 아까도 보셨듯이 재무구조 자체가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결과를 말씀드렸죠. 어떤 결과? 자, 이거는 무조건 10만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들이 다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차트도 보시면 사실 최근에 어때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들이 지금 작년 11월 18일 날 2만 원 저점 찍고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400%가 지금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추세가 일단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최소한 차트상에 보시면은 어떠한 이평선 60일 이평선에 지금 지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어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말씀드렸던 1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기업과 함께 보셔야 되는 PCB 종목군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통해서 영상 통해서 자 녹화해 드렸기 때문에 함께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은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어디로 010-8132-7765로 문자 소통이라고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무료 소통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오셔서 저희랑 함께 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더불어서 후속주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PCB주들 한번 함께 지켜보시는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